그렐린입니다. 그렐린은 렙틴과 반대 작용을 한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렐린이 분비가 되는 곳은 바로 여기예요. 이 그림 어딘지 아시겠어요? 소화 하면 딱 떠오르는 곳, 위를 그려놓은 거거든요. 이 위에서 그렐린이 분비가 됩니다. 위가 텅 비었어요. 배고파. 이럴 때. 사실 우리는 위가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모르잖아요. 배고프다는 느낌이 올라오면은 그제서야 속이 비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이 비었구나 배고파 이거를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렐린은요 위가 꽉 찼을 때 나올 이유가 없겠죠? 배고픔을 느끼게 해주는 거니까 위가 텅 비어서 얘 뭐 좀 먹어야 돼. 이럴 때 그렐린이 분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렐린이 이제 분비가 돼서 먹기 시작해요. 위가 차죠. 그래서 위가 차다 못해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제 얘 더 먹다가 위가 터져버릴 것 같아. 그러면 그렐린 분비가 줄어들면서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렙틴 분비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서 식욕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게 잘 작동하면 우리가 적당히 먹고 멈추겠죠. 그러면은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위가 차서 이렇게 빵빵하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계속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식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렐린은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 그렐린 분비를 촉진해서 식욕을 높여주는 작용에는요. 또 여기에도 펩티드들이 도와주는 작용을 해요. 함께 협동 작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작용하게 되는 펩티드들이 콜레시스토키닌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 1, GLP-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앞부분 내가 아까 아로마 클래스의 마지막 부분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그렐린에 대해서도 제가 또 좋은 리뷰 아티클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목을 보니까 그렐린의 역할 그리고 노화와 관련된 이 그렐린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논문이네요. 그렐린이 하는 일이 이 논문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걸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네. 지금, 우리 몸에 전반적으로 이 식욕이 조절되면서, 음식 섭취라는 행위가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도식화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열량 제한이라는 건 우리가 음식을 안 먹게 돼요. 덜 먹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위에서 그렐린이 분비가 되는 거죠. 이 그렐린이 하는 작용이요. 신경을 보호해주는 작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뇌세포가 죽지 않게 보호해주는 거죠. 잘 일할 수 있게. 그리고 이것과 연결이 되는 걸 것 같아요. 기억을 유지시켜주는 작용을 증진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그렐린 분비가 부족해지면은 뇌세포가 죽을 수도 있고 내 기억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그렐린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근골격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뼈도 나와 있고 근육도 나와 있죠. 뼈에서 무기질이 빠져나가서 뼈가 약해지는 것도 예방을 해주고요. 그렐린이 또 근감소 위축을 예방해준다 했죠. 근육이 빠지거나 근육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도 그렐린이 예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그렐린이 근데 요런 작용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지금 세포예요. 여기 신경세포고 우리 몸에 있는 일반 세포죠. 그래서 그렐린이 이제 세포로 가면 여기 그렐린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 그렐린을 들여보내주는 수용체가 요거죠. 그렐린 수용체가 이제 여기 그렐린이 왔을 때 얘를 딱
결합을 시켜야 돼. 도킹을 시켜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이게 도킹이 잘 되도록 그렐린 작용제가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렐린 작용제의 도움으로 그렐린이 수용체에 무사하게 도킹을 해서 이 세포의 그렐린의 작용을 활성화시켰어요. 그럼 이 구체적인 이 안의 경로는 모르셔도 돼요. 이게 뭐야, 골치 아파.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렐린이 세포를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오래 살 수 있어요. 예,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그런 세포의 작용들을 촉진해 주게 돼요. 그런데요, 이 그렐린에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도킹하는데 도킹이 잘 안 돼요. 여기가 고장이 나버린 거죠. 뭐야, 여기 스테이션에 문제가 생겼나 봐. 이 정거장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여기에 주차를 시킬 수가 없네. 어떻게 계속 튕겨서 나가. 이게 그렐린 내성이 생기는 거죠. 그렐린 내성이 생기게 되면은 노화가 빨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렐린이 세포에 작용하지 못하면 노화가 촉진이 된대요. 근데 이것과 또 관련이 되는 게 NYP 뉴런이거든요. NYP 뉴로펩티드 뉴로펩티드 Y를 NIP라고 여기 지금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NIP 뉴런이라는 거, 이 뉴로펩티드를 생산하는 신경세포예요. 이게 신경세포 그림이죠. 여기에 작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렐린이 세포를 통해서 지금 화살표가 위로 신경세포로 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신경세포가 하는 이 오토파지 작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오토파지가 플러스니까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장수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오토파지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면은 노화가 촉진이 된다는 거죠. 그럼 오토파지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오토파지라는 거는요, 세포가 스스로 자기 몸을 먹는 현상을 말해요. 자기가 자기 몸을 먹는 게 많아져야지 장수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세포는 그러니까 자급자족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밖에서 영양소를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거를 만들어내기는 하는데요. 어디다가 이렇게 어디 가서 자기가 필요한 걸 사오는 게 아니라요. 나한테 어떤 공장이 필요해, 어떤 일꾼이 필요해, 어떤 가구가 필요해, 어떤 그런 작동하는 머신이 필요해. 그러면은요, 그거를 단백질을 이용해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세포 곳곳에 배치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것들 중에 어디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은 고장이 난 채로 그거를 그냥 두게 되면은 그 고장난 부분에서부터 뭔가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거나 암세포화 되거나 그런 작용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포의 어느 부분이 망가지면은 그 부분을 세포 스스로 얼른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건강한 대체물로 대체를 하면서 그 세포가 제 수명까지 건강하게 아무 이상 없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오토파지가 제대로 된다는 거는 세포의 건강을 유지해주는 기전이 제대로 작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그 딱 자기 수명만큼 건강하게 자기 역할을 하고 깔끔하게 자멸사가 되는 그런 경로를 밟게 되면은 우리는 오래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세포가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느 부분 하나 고장 나는데 그거 처리 못해서 이 세포 전체가 망가져서 죽어버려요. 아니면은 돌연변이가 돼버리거나 암세포로 성장하게 돼요. 이러면서 몸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노화가 촉진이 되게 되는 거죠. 오토파지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면은.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렐린이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이 뉴로펩티드 Y와 함께 협동 작업으로요. 그래서 그렐린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은요, 이 그렐린이 하는 이런 작용들이요. 신경을 보호하고 심혈관이나 근골격계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기억을 유지시켜주는 것과 함께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느냐, 아니면은 얼마나 노화가 촉진이 되느냐, 그것까지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시작 지점이라는 부분이요. 이 신경세포가, 이 그렐린이 영향을 미치는 이 신경세포가 있는 부분이 바로 모여있는 부분이 이 하이포살라무스, 시상하부인 거죠.
또 이게 노화와 관련해서 그렐린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노화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항산화 작용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노화가 촉진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염증이나 질병도 더 많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걸로도 모자라서 항산화제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하기도 하죠. 그리고 다양한 항산화 효과가 있는 그런 식품들이 많이 상품으로도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렐린이 바로 그 중요한 항산화 작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다가 미토콘드리아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요. 세포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한 개, 두 개에서부터 막 수십 개, 수백 개까지 다양하게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생명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라 그랬죠. 근데 아주 소중한 그 발전소가요. 공장은 항상 부산물이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생산해 내면서 거기에서 우리 일반 공장들 보면은 이제 뭔가 쓰레기가 나오고 폐기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오염물질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 공장에서 또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생산해내고 있죠. 미토콘드리아도 다른 공장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생명 에너지, 열을 생산해내면서 어쩔 수 없이 배출하게 되는 쓰레기가 바로 활성산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미토콘드리아를 같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산화작용이라는 건요, 생명 활동에서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부산물인 거예요. 그래서 산화작용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산화작용을 덜 일어나게 한다기보다는 그 접근이 활성산소가 만들어졌을 때 그걸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우리 몸에 손상을 입히지 않게끔 해주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렐린과 이거 또 다른 논문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것도 리뷰 아티클이에요.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예요. 산화 스트레스라는 거죠. 이 산화 스트레스라는 거는 그 미토콘드리아의 이 발전소가 돌아가면서 산소를 미토콘드리아 공장에서 쓰는 우리가 공장에 쓰는 전기, 기름이요. 미토콘드리아로 치면은 산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산소를 이용해서 공장을 가동을 하면서 활성산소가 나와서 이게 세포를 툭툭 건드리면서 세포를 손상시키는 게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산화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작용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그렐린과 연결해서 연구를 해보았냐면은 가스트로인테스티널, 그러니까 위장 관계, 위와 소장, 대장 요쪽에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은 염증, 궤양 이런 거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위염, 위궤양 이런 게 많이 생기게 돼요. 뭐 십이지장 궤양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하고 그렐린하고 어떤 연결이 있나 그거를 이제 기존의 연구들을 또 쭉 살펴본 거죠. 그래서 그 연구들을 보니까 그렐린이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 관계의 손상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작용이 되는 거였냐면요. 지금 여기 보면은 다양한 그 산화 스트레스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몸에 그 활성산소를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촉진을 하는 작용들인데요. 스모킹, 흡연이죠. 담배를 피우는 거. 그 다음에 셉시스, 폐혈증이죠. 그래서 폐혈증이라는 거, 혈관 속에 세균들이 돌아다니면서 온몸 곳곳에서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조직이 손상을 가져오는 상태인 거죠. 그럼 이런 셉시스, 폐혈증 상태에서도 산화작용이 촉진되게 되고, 그 다음에 판크레아타이티스, 이거는 췌장염, 이자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몸속에 염증 반응이 있을 때 산화작용이 더 촉진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디아베트 멜리투스, 이거는 DM, 당뇨예요. 그래서 당뇨나 오베스티, 비만이 있거나 아세로스클레로시스,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맥경화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혈관에 이상이 생겼을 때도 산화물질이 더 많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사이콜로지컬 스트레스,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때도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는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 위장관에 국한해서 기존에 있었던 연구들을 살펴본 거니까 이런 산화 스트레스 작용에 의해서 활성산소들이 이 위를 공격하게 돼요. 특히 위벽을 공격을 해서 위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또 위벽의 세포를 손상시켜서 거기에 구멍이 나게 하고 피가 나게 하고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위에서 그렐린이 분비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그렐린이 분비가 되면서 베이갈로브라는 건 미주신경이에요. 미주신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뇌과학 아로마에서 아주 중심적인 내용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미주신경을 통해서 뇌로 올라가요. 신호를 전달해요. 야, 여기 난리 났어. 이러면은 여기 이 뇌에서 이 신호를 전달받아서 알았어. 내가 좀 적당히 좀 조절을 해줄게 하고 이 우리 몸 곳곳의 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작용을 억제하도록 신호를 보내줘요.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게 안티옥시던트 이펙트 항산화 효과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렐린은 뇌에 신호를 보내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논문이 위장관에 국한된 논문이라서 그렇지 이 산화 스트레스가 위장관에만 나타나는 건 아니겠죠. 우리 몸 곳곳에 다양한 세포나 조직이나 장기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고요. 염증이 이게 계속 방치하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담배는 말해 뭐해요. 말해봤자 입만 아프죠.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의 몸을 해치는 물질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나왔잖아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었죠. 그렐린이. 그래서 그렐린과 정신 건강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그렐린하고요. 식욕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 이 정신적인 문제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거를 살펴본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여기는 앱스트랙트라고 해서 이 논문을 쭉 추려놓은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렐린이 우울이나 불안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논문에 나와 있는 표거든요. 크로닉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돼요. 그러면은 그렐린 분비가 많아져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든 균형을 잡고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조절하는 그런 작동 방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고맙게요. 그래서 이 만성 스트레스에 우리 몸이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렐린을 평소보다 더 많이 분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그렐린이 쾌락, 보상 반응을 작동시키게 돼요. 사실 우리가 어떤 쾌락을 느끼고 무언가 보상이 주었을 때 그거를 보상을 기대하고 아니면 보상을 받았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더 큰 보상을 바라면서 그 어떤 행동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중추에 가장 대표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는 도파민이 있거든요. 근데 그렐린도 바로 그런 작용에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초록색이 플러스가 되는 건 이걸 촉진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렐린이 쾌락 보상 중추, 뇌에 있는 쾌락 보상 중추를 활성화시켜서 감정적인 시기 활동을 증진시켜요. 이거 뭐예요? 뭔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화가 났을 때 더 많이 먹게 되는 거. 그런 작용을 촉진시키는 게 그렐린인 거예요. 근데 사실 더 많이 먹음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요? 앞에서 봤던 위장관계 건강이랑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네.
지금 산화 스트레스로 위 벽이 막 이렇게 염증이 나고 세포가 손상이 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빈속이면 거기에 위산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위 벽이 아주 난리가 나겠죠. 그럴 때 음식을 먹어주면 어때요? 위산의 작용을 중화시키면서 위 점막의 손상을 줄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적당히 먹으면 좋은데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요,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뭐가 쌓여서 먹는 게 땡겨가지고 먹게 되는 것들은요, 사실 도움이 되는 작용은 아주 조금이고요. 대부분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네. 스트레스 받으면 이상하게 단 게 땡기고, 불량식품이 땡기고, 술이 땡기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그렐린이 관여하는 작용들이에요.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약물이나 술에 대한 갈망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열받을 때 술 마시면은 괜찮아지던데, 기분이 좋아지던데, 이러면서 계속 그걸 찾게 되는 거. 아니면은 약으로 그걸 해소하고 싶은 욕망이 점점점 커지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자율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대체 왜 이러지?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약물이나 술에 대한 갈망은 특히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도파민이 주인공으로 작용을 하지만 이 그렐린도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렐린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빨간색을 봐야죠. 네. 그 전에 먼저 제가 이거를 먼저 보려고 했네요. 감정적으로 먹게 돼요. 내가 배가 고프지도 않아요. 지금 영양소가 필요한 상태도 아니에요. 밥대도 안 됐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먹게 돼요. 그러면은 비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비만인 상태에서는 우울이나 불안이 더 커지게 되고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 초록색은.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요. 그렐린이 쾌락 보상 반응 중추에 작용을 해서요. 불안이나 우울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렐린이 균형 잡힌 상태로 분비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연구에서는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받을 때, 화날 때 막 먹어가지고 비만이 돼서 더 우울해지는 거, 이건 쾌락 보상 체계에서 그렐린은 내성이 생겼을 때 주로 작동하는 루트래요. 그러면은 그렐린은 많이 분비가 되는데 내성이 생긴다는 건 그렐린이 이제 혈관을 타고, 호르몬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니까요. 혈관을 타고 막 돌아다니다가 필요한 세포 문을 똑똑똑 두드려요. 나 필요하잖아, 나 좀 들여보내줘 하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그렐린이 그 세포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이게 내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렐린이 아무리 많이 분비가 돼도 얘가 정작 세포에 가서는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게 이 내성.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됐을 때는 그렐린이 증가를 해서 감정적 시기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살이 찌게 되고, 그러면서 불안이나 우울은 더 커지게 된다. 요게 이 초록색의 악순환의 루트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빨간색이 작동을 할 때는요, 이때도 마찬가지로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렐린이 올라가서 이제 감정적인 시기를 해야 돼요. 나 뭐 좀 먹고 싶어. 단 게 땡겨. 그래서 먹는데요. 이게 내성이 안 생긴 상태니까 음식을 먹어서 이제 위에서 분비되는 그렐린이, 음식을 어느 정도 먹어서 이제 차게 되면은 그렐린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죠. 왜냐하면은 내성이 없는 건강한 상태에서는 세포에서 이제 그렐린 다 받아 먹을 만큼 받아 먹었으면은 이제 그만해도 돼. 내가 충분히 다 받아서 일 처리했어. 해결했어. 그 신호를 보내게 되니까 그렐린 분비가 적당한 상태에서 멈추게 돼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 작용은 여기 비만에도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시기를 하지만 적당한 선에서 그렐린 분비가 균형을 잡고 줄어들면서 비만으로까지 가지는 않고 바로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그렐린이 불안, 우울에 작동하는 방식을 연구를 해서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그렐린이 비만을 초래하지 않고 불안이나 우울감을 완화시켜주는 이 좋은 작용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 중요한 걸까요? 그렐린 내성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죠. 이 쾌락 보상 반응을 하는 그 세포에서, 뇌 중추에서요. 그런데 이 내성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너무나 계속해서 자극이 되면서 이제 그렐린이 이 세포에 가서 문을 똑똑 두드려서 나 들어갈게 해서 일을 하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 그렐린이 이 세포로 가서 똑똑 나 들어갈게 해서 일을 하고, 근데 이게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문이 닳아서 고장이 나거나, 너무 우리 어떤 물건 너무 많이 쓰면은 고장 나거나 다 닳아서 제대로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새 걸로 갈아 끼워야 되는데, 또 세포는 그 세포 자체가 자멸사하는 거지, 그 수용체를 갈아 끼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포에서 그 뇌세포, 이 쾌락 보상 반응이 있는 그 중추의 뇌세포의 리셉터 수용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성이 생기면서 이게 비만을 초래하고 오히려 불안이나 우울을 더 촉진시키는 결과, 이런 악순환을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렐린의 좋은 효과만 우리가 가질 수 있으려면, 취할 수 있으려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게 관건인 거죠.